고갱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인간은 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 그 그림. 예, 그 그림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맨 나중에 듣긴 했지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합창 들었어요. 스페인 합창단에서 부르는 그 음, 합창 들었는데, 그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어,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랬죠? 프랑스 예, 아카데미에서 상, 상, 상급을 걸어놓고, 상금을 걸어놓고 어, 했는데 음, 그때 파스테르가 나왔나요? 그때 당시에 파스테르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라는 옴네 음, 비붐 엑스 비바 음, 그렇게 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러시아의 오파린과 1953년에 미국의 밀러라는 학자가 연구를 한 게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무생물에서 아니 그 완전히 뭐라 그러나 그 지구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는 실험을 성공을 해서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를 그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일원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가 많이 모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 대충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까지 키워드로만 좀 정리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의 연장으로 세 번째 강의를 선생님 다시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 초기 시대부터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 삶의 관해서 어디서 와서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니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 시작해서부터 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빅뱅에서 물질이 출현하고 물질에서 생명이 출현하고 이 생명에서 정신이 출현하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거의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별의 자식이라고. 별의 네. 자식이라고.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원자는 이 지구에서 생성된 게 하나도 없어. 빅뱅 초기에 그 가벼운 원자들은 빅뱅 초기에 생겼고 철이나 구리나 또는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지나고 한 30만 년 지난 뒤에 우주가 좀 식어서 생긴 다른 별이 폭발할 때 생긴 그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생긴 원소는 하나도 없어. 별들에서 온 그 원자들. 그러니까 인간은 별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디서 왔는가에 관해서 이제 공부했어.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는 누구인가?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르트 신부님은 생물하고 해서 철학을 읽으라고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물질과 정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샤르땡만이 이 사상을 알아들었어. 우리가 무생물과 생물의 분간을 생물학적으로 누구든지 분간을 하잖아요. 응? 생물은 신진대사를 하고 성장해서 후손을 낳고 이게 다 아는데 이 물질과 정보라는 그 말은 이 사르땡 철학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보시다 무슨 여기 이제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이 만들어진 어떤 내력이 있단 말이야. 이 암석이 만든 내력. 그 우리가 정보라고 합시다. 정보라고. 근데 이 암석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무생물은 그 자체가 물질이고 그 정보. 그러니까 이 무생물은 무생물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은행나무 봅시다. 이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유명한. 그 우리나라는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명이 오래된 거예요. 대략 1100년 됐다고. 1100년. 근데 일설에 의하면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지팽이를 꽂아놨더니 은행나무가 됐다고 이런 전설이 있는 아주 유명한 은행나무인데 이 은행나무가 싹트고 자라는 이 성장 과정을 조그만 이 씨앗에 남겨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가 사라져도 이 씨앗을 통해서 은행나무는 연속된단 말이야. 이 은행나무가 좀 이해가 안 가면 이 코스모스를 보자고요. 코스모스는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얼어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씨앗을 자기가 자라는 정보를 씨앗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이듬해 다시 싹 다 코스모스가 또 가을에 만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생물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 근데 생물에 와서는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물질이 사라져도 정보를 통해서 연속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영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생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생명과 생물을 좀 생각해 보자. 생명과 생물. 그러니까 꽃이 다르고 은행나무가 다르고 강아지가 다르고 사람 얼굴이 다르는 건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물은 단백질이다. 단백질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잔 말입니다. 그러면 생물은 생명이 만들어진 물질이다. 생명, 정보가 만들어진 물질이다. 생명은, 생물은. 근데 그러면 생명은 뭐냐? 생명은 강아지면 강아지, 사람이면 사람의 정보라. 이 정보란 말이 서양에서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정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인포메이션 똑같이 지금도 쓰는데 그 당시 인포메이션은 안내 또는 새로운 소식 이런 말로만 썼는데 컴퓨터가 나온 뒤로 이 인포메이션을 정보로
했는데, 그럼 정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보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를 통틀어 정보라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이지요. 이 정보는 지식이다 하는 건 반밖에 안 되는 게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모르는 것까지를 정보를 합쳐서 우리가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통틀어서 정보라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무생물에는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보가 분리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부가작용이 돼서 사라지면 정보도 사라져. 근데 생물은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코스모스가 겨울에 생물은 죽지만 이 정보는 생명은 연속된다. 이해갑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생물에서 우리가 이 생명이란 말을 그 정보를 생명 정보를 DNA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DNA. 이 DNA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이 정보가 생물에서는 기능을 하는가? 이제 오늘은 좀 생물학적인 그 공부를 하던데 깊게는 안 나갈게요. 예. 그래서 무생물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다. 생물은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 갖고 물질이 사라져도 생물이 죽어도 생명은 정보를 통해서 연속된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생물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생물에서 정보 DNA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이걸 뭐 하겠습니다. 자, 세포 한 개의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는데, 이쪽을 보면 이 DNA가 실타래, 그냥 세포질에 그냥 실처럼 이렇게, 타래처럼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 근데 요쪽은, 요 DNA가 이 핵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걸 원핵 생물, 요걸 진핵 생물 또는 진핵 세포, 원핵 세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가 있는 DNA. 그리고 이 DNA가 이게 세포질 속에 그냥 실타래처럼 그냥 있는 걸 원핵 생물. 이 원핵 생물을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그래요. 세균. 박테리아라고 말하죠. 이 박테리아라고 해서 박테리아도 동물이 있고 식물 박테리아가 있고 동물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A는 생명의 정보인데 정보만을 갖고 있는데 코스모스는 단백질, 강아지는 강아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어. 여기 보면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이 리보솜은 이 세포질 안에 떨어져 있는데 이 박테리아 같은 거는 대가 리보솜 공장이 박테리아 공장이 한 1만 5천 개 정도 있는데 인간 췌장암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리보솜은 수백만 개가
세포 그 안에 널려져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DNA는 어디까지나 정보요. 설계도요. 이 설계도가 있는 곳이 그 서울, 응? 강남이라고 생각합시다. 설계도가 있는 본사가. 근데 이 공장은 수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그 거리 비례로 볼 때 DNA가 있는 곳은, 응? 서울이 강남이면 공장은 수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NA가 직접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DNA는 정보는 움직이지 못해. 정보니까. 그래서 DNA 정보를 읽고 설계도를 복사해가지고 수원으로 가져가는 놈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생물 정보에는 이 정보를 복사해서 리보솜으로 옮기는 건 RNA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DNA 정보하고 RNA라는 두 정보를, 그리고 리보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리보솜, 요 세 개를 이해해야지만 생명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안다. 조금 이해하겠죠? 음, DNA는 설계도고 못 움직여. 요거를 공장으로 설계도를 옮기는 게 RNA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보여주셨던 그 EBS 영상, 그게 그 내용이었죠? 그렇지. 이제 그 EBS 영상 조금 이해가 가죠? 응? 네, 이게 그걸 어, 듣고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이제 자, 그러면서 DNA, RNA 기능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생명 정보는 DNA가 있어야 되고, 이 DNA 정보를 해석해서 단백질 공장에 만들어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하는 RNA가 있고, 단백질 공장,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즉 본사가 강남에 있다면 공장이 수원에 있다. 이 정도 그 거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포는 그 실질적으로는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응? 그 인간 기대를 하면 그렇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DNA, 리보솜, RNA. 그다음 어 근데 그러면 DNA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컴퓨터를 먼저 이해해요. 컴퓨터는 전부 다 0 아니면 1로 이진법으로 다 정보를 처리하죠. 응?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다 처리한다. 근데 DNA는 사진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신토신 네 개의 요것도 일종의 단백질이요. 일종의 단백질이요. 그 다음에 RNA는 이 DNA 똑같은데 티민 대신 우라실이라는 물질로 돼 있어. 티민 대신 우라실, 구아닌, 신토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예. 요 사진법으로 컴퓨터는 0, 1, 2진법으로 작동하는데 이 DNA는 사진법으로. 근데 이 네 개 중에 어떤
아미노산을 지칭하느냐 할 때는 요 세 개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4에 삼성해보자. 그러면 요 ATGC 4개 가지고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가 있어. 우리 생물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몇 개라고 했어요? 어? 자연 상태에는 아미노산이 한 500개 이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생물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몇 개라고 하셨지? 기억 없죠? 이거 필수 아미노산이요? 아니, 생물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자연 상태는 500개 있는데 생물에 만드는 아미노산은 20개라고 그랬잖아. 20개. 이거 잊지 마세요. 20개. 그러니까 ATGC 4개 적점을 암호만 있어도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으니까 ATGC 이 4진법만 있어도 지금 지구상의 생물은 약 100만 종 이상이 되는데 100만 종 이상의 단백질을 요 ATGC 4개 정보로 암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은 뭐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걸 뭐 꼭 외워서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0과 1, 이진법으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잖아. 근데 DNA는 ATGC 4진법을 사용해요. 이 ATGC 4개 중에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ATGC 4분의 3, 삼성하면 이 ATGC 갖고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니까 500개의 자연 상태의 아미노산 중에 생물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2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개를 충분히 DNA 가지고 그 정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가죠? 응?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은 원래 아미노산이 연결된 걸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고단백질, 저단백질 들어봤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이 그냥 일렬로 100개 이상 분자가 연결됐을 때 이걸 펩티드 단백질이라 그게 더분자 단백질이라 그래. 응? 더분자. 응. 요거를 용수철처럼 이제 요거는 일렬로 늘어섰다고 그러면 요걸 용수철로 만들면 굉장히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부피가 줄어들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이 길이가 일자로 나는 것보다도 이 분자가 수백 개 이상으로 분자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걸 디펩티드라고 그래. 디펩티드. 요거를 종이 꾸기 대신 풀어가지고 꾸긴 종이를 또 연결하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 저기 뭐요 컴퓨터의 압축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분자가 수백만 개 연결될 수 있대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수백만 개 분자가 연결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서 보통 생물을 만드는 단백질을 이 폴리펩티드라고 그래요. 폴리펩티드. 뭐 꼭 이건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즉 DNA에 나오는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이런 것은 유기물질 중에서도 일종의 단백질이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아미노산 자체가
단백질인데 이 분자수가 적은 펩티드 단백질이란 말이야. 응. 우리 얼굴이나 코나 이런 걸 만드는 단백질은 폴리펩티드 단백질이고, 그래서 요 저단백질, 고단백질, 그리고 이 DNA에 있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이런 건 어떤 물질이냐, 이제 또 아미노아신은 어떤 물질이냐, 그런데 결국 다 단백질인데 저단백질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펩티드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이거 꼭 알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DNA와 RNA의 구조는 이 DNA, RNA 구조를 이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그 미국의 생물학자하고 프랜치스 크릭, 이게 프랜치스 크릭이고 요게 제임스 왓슨이에요. 제임스 왓슨은 생물학자고 프랜치 크릭은 원래 물리학자예요. 이 핵 속에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걸 19세기 말에 알았어. 20세기에 와서 이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정보가 생성되고 정보가 단백질로 변화가 그 과정을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임스 왓슨은 생물학자만 해도 이걸 발견을 못해. 또 프랜시스 클릭 같은 물리학자만 돼도 이게 구조를 몰랐었죠. 두 사람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DNA 하니까 이제 요렇게 DNA는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데닌의 저쪽에는 티민이, 구아닌은 시토신, 티민이 있으니까 이쪽은 아데닌, 또 시토신이 있으니까 이쪽에 구아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어. 왼쪽으로. 이건 뭐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꼭 알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DNA는 정보니까 정보 유출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꼬여 있단 말이야. 이렇게 꼬여 있어.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이 DNA는 정보를 설계되니까 절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핵 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읽고 리보솜으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 구조가 이 RNA. 그러니까 RNA는 외가닥이에요, 외가닥. 그러니까 아데닌, 티민 대신 RNA는 우라실이라는 물질이 돼 있어요. 구안, 시토신 이렇게 외가닥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클릭이 1953년도에 이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어. 그리고 그 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누구야, 스탠리 밀러의 그 오파린의 가설을 지구 초기의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만들어서 발견했던 그 해와 똑같아. 근데 이 제임스 왓슨과 프랜스 클릭이 DNA 구조를 발표하는으로 여기에 더 그냥 인류의 발견에서 위대하기 때문에 그 스탠리 밀러의 발표가 아주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962년도에 생물학, 생리학 노벨 의학상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어떤 그런데 이름을 또 잃어버렸는데 RNA가 발견됐어. DNA의 구조가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이 RNA도 발견했어. 그러면 DNA하고 RNA는 관계도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바로 자, 이 DNA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왼쪽으로 꼬여져 정보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이 RNA는 핵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RNA가 가다가 보면 이 DNA가 풀어진 데가 있어. 이 풀어진 데 이렇게 쭉 더듬으면서 A가 있는 곳에 티민이 붙어. 우라실이 있는 곳에 티민 대신 우라실이니까 아데닌이 붙어. 구아닌 대신 시토신이 붙어. 시토신에 구아닌이 붙어. 이 RNA 외가닥이니까. 외가닥이니까. 이게 이제 고리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풀리면 이게 RNA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반대쪽에 아데닌 있는 곳에 티민, 우라신 있는 쪽에 아데닌, 구안이 있는 쪽에 시토신, 구안이 붙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읽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핵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에 딱 가면 리보솜에는 아미노산이 한방 재료가 잔뜩 있단 말이야. 아미노산을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들. 이게 전사 과정이라고. 전사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면 돼요. DNA하고 RNA하고 리보솜 관계. 그래서 이 생물에서는 DNA, RNA, 리보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정보하고 물질하고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물은 죽어도 자신의 정보 생명은 연속된다. 생명은 생물을 만드는 정보요. 생물은 생명 정보가 만들어진 물질이요. 이 생물도 어디까지나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 왜 사라지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빅뱅 초기에 강력해 붙어 있다가 우주가 점점 팽창하잖아. 팽창하니까 이게 벌어져. 벌어지니까 물질은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다른 물질을 합쳐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에서는 이걸 다른 걸 합쳐야 돼요. 인간에게 와서는 이걸 사랑으로 표현하는. 빅뱅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합쳐져 있다가 우주가 좀 팽창하니까 이게 사라지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사라지지 않으려고 다른 거하고 함께 합치면 어느 정도까지 또 존속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꾸 팽창하니까 이것도 사라지니까 또 다른 물질을 또 합쳐. 물질량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래서 DNA, RNA, 그 다음에 리보솜 충분히 이해했죠. 그러면 이런 생물에서 물질과 물질을 결합하는 거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합하느냐. 그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즉 자석의 N극, S극은 다른 극끼리는 확 서로 잡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극끼리는 이런 청력이란 말이야.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전기하고 자석은 이쪽에 전기라 그러면 이쪽에 자석이요. 그 전기가 자석이고 자석이 전기요. 이 자석이라는 게 따로 있고 전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사용할 때는 전기고 이쪽으로 사용할 때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기 가지고 자석 만들잖아. 전자석 만들. 그런 하고 자 그래서 무기질에서 그 결합할 때는 이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힘에 의해서 결합돼요. 근데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요. 왜? 마이너스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수와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양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전기적으로. 그 원자는 항상 전기적 성질을 안 띄어요. 근데 이게 물 속에 들어놓으면 나트륨 같은 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다가 마이너스 하나가 뺏기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반대로 Cl 염소는 물 속에 들어가면 전자 하나를 받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가 전자 하나가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는 딱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되는 거야. NaCl, 소금이. 이와 같이 무생물에서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 다시 말하면 원자는 전기적 중성인데 어떤 물 쪽에 넣거나 어떤 상태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잃어버리고 플러스가 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물도 마찬가지 H 플러스이고 산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H2 물이요. 산소 하나에 양쪽으로 수소가 붙어 있대. 그래서 무생물에서는 보통 이온 결합. 또 이제 이 결합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그 요즘에 많은 반도체라는 게 있지. 반도체 같은 거는 이온 결합. 그거는 공유 결합이라는 또 다른 것이 있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길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는 무생물에서는 보통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다. 이런 생각. 근데 이 탄수화물 보세요. 녹말
탄소가 6개고, 수소가 12개고, 산소가 6개인 아주 복잡한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이 아주 어려워. 특히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이 탄수화물보다 더 분자와, 특히 분자와 분자를 응?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하는데 각 아미노산마다 효소가 꼭 하나씩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효소 결합인데, 자, 그럼 효소가 뭐냐? 자, 봅시다. 어떤 물질이, 이런 물질이 있는데, 효소가 이렇게 생긴 효소에 요걸 집어넣으면 두 개로 분리될 수 있어. 반대로, 요런 효소에 두 다른 아미노산끼리 A, B 아미노산 여기 효소에 딱 들어왔어. 들어가면 이 효소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아미노산이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건 이온 결합이 아니라 효소 결합이요. 유기질에서 유기, 유기질에서 분자와 분자 결합은 효소 결합을 해요. 그래서 각 아미노산마다 효소가 하나씩 다 달라요. 또 코스모스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의 효소가 다르고, 강아지의 코 단백질을 만들 때 이 아미노산의 효소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 아미노산의 그 특질에 따라서 그 효소가 다 달려 있어. 자, 이것도 일종의 음, 마찬가지고, 이 붙어 있는 어떤 물질을 효소에 집어넣고 빼면 아미노산이 이게 분리된다. 반대로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을 요 효소에 집어넣으면 한 개의 연결된 아미노산이 돼서 이게 연결되면 이게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이 유기질에서 분자와 분자를 결합시키는 데는 효소 결합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RNA는 한가닥이라고, 외가닥이라고 그러죠. 1998년인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그 아주 작은 박테리아 RNA를 연구하던 중에 이 RNA는 스스로 찌고 스스로 자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 여러분 이 DNA 유전자 콩이란 말 들어봤죠? 유전자 콩이랑 유전자 콩보다는 저기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 뭐지? 그 당 당뇨 당뇨병에 쓰는 그 사용하는 주사가 뭐지? 당뇨병에 인슐린. 인슐린. 예. 인슐린은 소 한 마리 그 소 세포에서 인슐린이 생기는데 소 한 마리 잡아야 한 번 그 주사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한데 옛날에는 몇 억씩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소세포 DNA 중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부분을 딱 잘라서 요거를 박테리아 DNA에다가 확 붙여. 그러면 박테리아는 아주 작지요. 그거 박테리아가 인슐린을 만드는데 그 양은 아주 눈곱만큼도
보다 더 적지. 그런데 이만한 드럼통에 그 박테리아가 수천억 개가 그냥 거기 키우면 인슐린이 엄청나게 생성돼. 그렇게 요즘에 인슐린 주사 맞는데 뭐 몇백만 원도 안 될걸? 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DNA는 소나 사람이나 소나무나 똑같아. 똑같은. 우리 DNA하고 참나무, 느티나무하고 이 서열, 요 DNA 서열이 한 70%가 같아. 70%가. 참나무, 응? 느티나무, 응?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하고 DNA가 우리가 한 70%가 같아요. 강아지는 한 90%가 같지.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우리하고 99%가 같아.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다.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다. 네. 인간의 DNA나 박테리아의 DNA나 똑같은 DNA예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과학이 없던 시대부터 옛날부터 생명은 하나다. 이걸 얘기했는데 샤르탄 우리 가톨릭은 샤르탄에 와서 그제야 생명은 하나다 얘기를. 그 부처님은 그거 어떻게 아셨나?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 아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음, 네. 음. 그거 얘기한 점에 하자. 네. 엑스터시라는 거 있잖아요. 엑스터시. 그 엑스터시. 어, 엑스터시. 음, 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자, 지구 초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물학 공부할 때는 반세포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없었을게요. 초기 지구의 바다는 이 유기물 숲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거는 DNA 변이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겼다 이래서 하는 생겼던 아니다. 원래 코에 민감한 박테리아가 있었어. 귀에 소리에 민감한 박테리아가 있어. 여기에 여기 세포지, 리보솜, DNA, 세포막, 세포복, 현막, 편모 이런 것들은 DNA 돌연변이에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지구 바다에 널리 널리 퍼져 있던 것이 화세르바이트라는 원시 세포에 하나 둘씩 모여서 그래서 지구가 생긴 게 약 45억 6천만 년 걸려서 지구상의 유기질이 발견한 것이 약 40억 년, 지금부터 40억 년 전에 유기질이 있다는 걸 오늘날 발견했어. 근데 이 유기질에서 단세포 생물, 원핵 생물이 나오기까지 10억 년이 걸렸어. 10억 년. 그 다음에 이 원핵 생물에서 질핵 생물로 진화하는데도 또 10억 년 이상 걸렸어. 지금 10억 년 하니까 그 감이 안 잡히죠. 응?
거의 40억 년 생명 진화에서 35억 년 이상을 생물은 바다에서 살았어. 응? 처음 이끼 종류가 육장에, 응? 점령하기 시작한 게 4억 년밖에 안 됐어요. 또 뭐야, 곤충들이, 동물들이 육지에 상륙한 건 지금부터 약 3억 5천 년밖에 안 됐어. 3억 5천 년간 인간까지 출현했는데 나머지 35억 년 이상은 생물은 바다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나올 때쯤에 곤충도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시기적으로 응. 인간이 탄생한 게 3억 5천 년 정도 돼서 만들어졌고 곤충도 그 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 나오니까 네. 오늘 얘기하는 것은 DNA, RNA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RNA가 먼저 생겼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RNA 그 자체가 효소의 연결고리야. 효소가 연결된 고리야. 아, 음. 그러니까 RNA 스스로 자르고 붙인다니까. 응? 음, 응. 그러니까 이 RNA 일종의 효소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현설연구니까 바닷속 쫓아 바닷속 헤엄치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아미노산이 붙을 거 아니야. 하나서 단백질이 생기는. 그게 이제 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DNA를 만들었다 보는 것이지. 그래서 RNA가 먼저 생성되고 그다음에 DNA가 생성되고 이 DNA는 자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음, 컴퓨터 수기억 장치요. 음. 수기억 장치. 전부 다 DNA가 돌연변이 한다는 말은 RNA의 변이요. RNA 변이. 자, 거기까지 너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물질과 정보, 무생물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질이 사라지면 정보도 사라지니까 무생물을 후손을 낳을 수가 없고. 근데 생물에 와서는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생물은 죽지만 그 정보는 생명은 씨앗으로 연속돼.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영원한 생명의 이해를 이걸 해야 다음 시간에 이제 정신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슨 뜻인가 쉽게 알아듣는다. 그런데 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이 DNA, RNA가 그 자체가 단백질이라고 물질 아무다 이 말이야. 물질이라는 건 뭐냐? 공간을 갖고 있는 에너지들, 형태를 갖고 있다. 알았죠? 물질하면 먼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은 에너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공간. 에너지는 뭐냐? 공간이 없는 물질이다. 자, 그래서,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샤르탱 사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예, 다른 데서는
뭐 철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이걸 못 알아. 뭐 생물은 응? 대사가 있고 성장하고 후손을 낳고 또 무생물은 그런 것이 없다. 그것만 얘기했지. 물질과 정보라는 것에서 그 정보가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지 않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물질과 정보에 대한 내용은 음. 샤르댕 신부님이 어디에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 이게 어디에 있나고 난 모르지. 음, 그분의 전체가 뭐 하도 넓어서 그렇지만 지금 나처럼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없어. 아, 그분의 전체 읽는 도중에서 예. 내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지. 응.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각 뭐 생물학이면 생물학, 응. 뭐 화학, 물리학 이런 데서 밝혀낸 응. 그런 이제 그 학술적인 학문적인 결과물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고 응. 그것을 바탕으로 샤르댕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신 거군요. 그렇지. 네, 그 이분은 생물에서 철학을 읽으라고 하셨거든. 네, 생물학을 공부하라 얘기하던도 생물학 네. 철학을 읽어라. 응? 그게 음, 우리 사르탕을 공부하는 사람만 이 물주가 정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다.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죠. 예? 네, 어, 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반대르사님, 네, 예, 생명은 하나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강아지의 DNA나 코스모스 DNA나 느티나무 DNA나 인간의 DNA나 똑같은 DNA다. 네, 생명은 하나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DNA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생명은 하나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인류는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요. 그 다음 시간에 의문을 아마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끝나고, 여러분들의 질문 또는 서로들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길 바랍니다. 어? 네. 선생님 오늘 또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나간 것 같기는 한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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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다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 뭐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다 같은 그 DNA,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런 음, 존재인데 음.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렇지. 예. 어, 근데 음, 어쨌든 전제는 우리가 다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명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렇죠. 음. 예. 인간은 생물이다. 인간 어, 생물이다. 어, 예, 그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하신 거고, 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 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알아요. 음, 음, 예. 음.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하나 또 공부를 좀 깊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뭐 숙제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 영상, EBS 영상을 보고 오늘 들었기에 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거 자주 심심할 때 틀어봐요.
생명의 기원. 응, 응, DNA, RNA, 리보솜. 응, 그래서 리보솜은 그 공장이고 응, 수원에 있고 DNA는 강남에 있고 응, 그거 응, 이제 막 밖에서 막 DNA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막 이렇게 응, 리보솜으로 옮겨가는 애는 RNA이고 응, 그렇다는 어, 얘기죠. 응, 예. 어쨌든 그 영상을 연상하면서 들으니까 조금 응, 이해는 좀 될 것 응, 같으네요. 다행이네. 응. 그러면은 로셀리나 자매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오랜만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코로나 때 제가 처음 그 정태욱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샤르댕 신부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이 정태호 선생님이 그때 그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하셨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저한테 와닿는 거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그거를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생명의 연속성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생명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은 하나다라는 거의 근거가 똑같은 DNA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에서 통합 생태론에서 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생물학적으로는 여기에 있고, 그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게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물질하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질은 공간을 갖고 있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면서, 그게 그 E는 MC 스퀘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공식. 그게 에너지하고 질량이 이코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C라는 거는 뭐야? 그 빛하고 상관되어 있는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물질하고 그 에너지가 상태만 다르지, 이게 같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여졌거든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물질과 정신이 또 별개가 아니다. 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되는 거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정태호 선생님 강의는 처음엔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공부가 깊어질수록, 네.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거였네. 라고 저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어, 그러니까 네. 그 로셀리나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로셀 자매님도 처음에 우리처럼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질의 심장, 뭐, 여러 가지 책 나와 있잖아요.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로버트 페리시의 뭐, 데이아르드 사르댕의 신학사상 뭐, 이런 거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가톨릭에 이런, 보물 같은 분이 계신데, 우리가 몰랐다니.
이런 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사실 이렇게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매력이 있나?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됐는데, 이 샤르댕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보물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 대한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신자들이 알게 되면은, 교회가 새로운 매력을 줄 수 있겠다. 다시 새로나고 쇄신되고,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할 수 있겠다. 어,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하여튼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생명, 생물, 이 물질과 정보 말씀하실 때 모든 게 다 단백질, 그러니까 뭐 개와 고양이와 코스모스와 인간과 이게 다 단백질 정보가 다른 거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예, 내용은 그 선생님 책 첫 부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새로운 인류의 출현 그 책에 아까 어, 저기 자매님 사신 책 그 책 앞부분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책을 참조로 좀 보시면은 또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랑마리아 자매님은 어떻게 잘 얘기가 들리시던가요? 마이크를 피해. 네,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여러 가지 책들을 신학, 뭐, 과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다가 그래서 공부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왜 어떻게 이제 한마디 묶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듣는 데는 어려움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효소 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 효소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결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꽃도 되고 이런 인간도 이렇게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요, 선생님. 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DNA, RNA 작국에서 아주 간단한 생물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그 생물로 해서 인간까지 진화 과정이 있잖아요. 또 네, 그 과정을 좀 이해하면 네.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 수가 있다. 음, 다음 시간. 네. 결합이 어, 많이 공부했던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들을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죠. 응. 그리고 반지숙 대리사 자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음. 네. 전상미 원장님 아,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그, 그리고, 어, 카톨릭 신학이, 지금 이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신앙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또 이제 신앙 생활 자체도 너무나, 이원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모습을
중세 이후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 뭔가 이렇게 좀 근원적인 변화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예, 그리고, 정태욱 선생님과 또 다른 여러 분들 안에서 이런 게 제대로 연구가 되어져서 뭔가, 가톨릭 신앙의 새로운 어떤 변혁,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는 혁명. 그런, 네, 혁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이 필요한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데이아르 샤르댕 스님의 뭐 일대기도 일대기이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모든 어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여기서 뭔가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제 신앙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음. 흥미롭습니다. 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저기 지금 전상민 원장님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돼? 아, 그래요? 지난번에 뵀을 좀, 텐데. 저기, 나주에서 만났잖아. 아유, 저랑 거르게 같이 안 앉아서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어, 최민석 네. 신부랑 그 대학 입학 동기고요. 아,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어요. 아, 음. 그래서 그런데 말썽꾸러기였어요.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냥 신부가 됐는데 조금 더 하다 보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일찍 빠져나와서 네. 사회복지 쪽에서 한 30년 일하고 최근에 퇴직하고 음, 새로운 말년은 내 방식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음. 그동안 교회에 빚진 것을 30년 동안 다 갚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남으셨겠네, 뭐. 네, 그래서 이제 30년 다 갖고 이제 저와 가족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요. 아유, 예. 화이팅입니다. 예. 네, 멋지십니다. 네. 음. 신성 신부님 후배님이시고. 네? 네, 네. 신성 신서우 님이 저 고등학교 2년 선배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학교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음, 선배인데, 음, 광주에서 같이 살기도 했고, 또 음, 저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음. 대학원은 서울에서 나오고, 아, 서울 신학교를 한번 확 뒤집었었어요. 네. 그러다 쫓겨날 뻔했는데 못 쫓아내더라고요. 음, 음. 쫓겨났었어야 했는데, 그때. 음.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앞으로 재밌는 얘기 필요하면 네. 네. 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힌데가르트 자매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그려주시네. 아니,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약간 조그만 퍼즐이 조금 맞춰진 것 같고, 큰 퍼즐에서는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전공에서도, 아까 그 생명은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저희 전공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맥락의 얘기들을 좀 많이 음. 하거든요. 음. 융의 집단 모의식이라든지 또 음,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우주심, 우주 담요, 뭐, 필드, 뭐, 여러 분야의 저서들, 국내 번역돼 있는 책들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거를
잘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음, 그런데 이제 그 오메가 포인트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도 확장된 뭐인 걸로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좀 어슴푸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거는 물질에서부터 생명 그 연계고리에 대한 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졌다는 게 아까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무기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게 에, 그려지니까 결국은 이제 정태욱 선생님 책에서도 그런 게 좀 언급이 됐는데 우주 전체가 프랙탈 구조라는 게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물질에서 그 형태 생성의 기본 법칙을 다 갖고 있고, 그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프랙탈 구조가 보여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걸 온전하게 치유할까가 이제 저는 뭐 60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 37년 동안 정말 이렇게 파고 파고 파서 자가치유법으로 수련하는 법을 이제 찾아서 수련팀을 이끌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온전하게 자기를 찾아서 진화할까. 이 부분이 이제 저의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이런 동서양의 여러 지혜를 공부하다가, 이 샤르댕 신부님의 이 관점을 알고부터 제가 공부한 게 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과 연결돼서 그 위의 내용은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계속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용어를 넣어서 사라댕 신부님의 관점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제 생각이 좀, 챗GPT도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걔는 이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좀 오류도 있겠지만 정 선생님 책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좀 약간 맞춰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신나고 여기까지 와서 그 물질과 연결된 이게 그려지니까 이제 제가 정말 온전한 걸 공부하려고 자연도 공부하고 그 자연 공부하면서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프랙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런데 인간한테도 건강할 때 프랙탈 구조 또 건강하지 않을 때의 프랙탈 구조,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그 파킨슨 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이런 게 이게 도대체 뭘까? 건강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인간이 그 자기 조직화 시스템으로 그 창발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이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발로 이해를 해도 되나? 뭐 그게 좀 제가 궁금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질적 변화로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질적으로 상승 나선을 탈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문제 하나 해결보다는 이제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수련팀을 이끌거든요. 그러면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면 문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런 그렇죠. 관점이고 그 장기 수련팀을 이끌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확신을 갖고 하는데 이 샤르댕 신부님에 대한 공부가 저의 대단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게 지금 빨리빨리 공부, 다음 주가 왔으면 일을 대단해요. 제쳐놓고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런 열망에 불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필데가르트 자매님은 네. 전공이 뭔데요? 심리학이에요? 아니면은 네, 뇌과학? 전공은 심리학 네. 전공하고 아동 가족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상담으로는 이 제가 지향하는 그게 상담도 이제 많은 이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담이 이제 주로 삼중뇌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제한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형계와 뇌간의 그 우리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좀 통합해서 치유하는 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저는 주로 해요. 제가 저기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상담을 가르치지만 음, 제가 공부와 별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려된 공부 신부님뿐만 아니라 그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음, 그다음에 그 이런 어떤 아까 프랙탈 구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그 예를 들면 프로이드 이론에서 반복 강박 뭐 이런 부분들이 프랙탈 구조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들도 프랙탈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수련하면서도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해서 저는 세대전이 된 것까지 테넷 트라우마까지 치료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수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은 상담이고 심리학이지만 그 석박사 과정 한 공부보다 더 많이 이쪽에 시간과 공과, 그 재정적인 걸 투자를 해서 이제 계속 자가 치유 쪽을 파고 파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와, 하고 나는 있습니다. 음. 아니 조만간 저 노벨상 수상할 것 같아요, 우리 신세경 아, 선배님. 그래서, 예, 이제 노벨 얘기가 뭐 나왔으니까 심리학상이나.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음, 예를 들면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치유를 안 하면 세대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팀들을 좀 수련을 리추얼로 가져가면서 자기 관리할 수 있게 자가치유법이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 성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전을 몇 년째 좀 가져봤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거 그러면은 그 네. 수련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네. 구체적으로 뭐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조그만 연구실에서 별도로 개인 연구실을 마련을 해서 수련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 주기적으로 와서 해요. 이게 아, 이제 자가치유법이니까 뭐 한 달이나 서너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자가치유를 해 나가는 형태로 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쉽고 놀듯이 수련해요. 그래요. 네네.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하고 또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뭐 구조화해 놓은 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단톡방에 링크를 해드려도 한번 되나요? 올려보세요. 예, 또 예, 예, 예. 우리의 연구 범위는 이 그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예, 음. 이게 개인이 어디든지 정리한 걸 올려도 되나 궁금해가지고. 많이 예, 올리세요. 네. 올려봐 주세요. 제가 그 제주도는 면영의 집에 아, 그 저기 있잖아요. 피정의 네, 네, 집. 알아요. 거기 가서 몇 분 그 신부님이랑 계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하던 거를 조금 맛배기로 좀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2, 3년 전이 언젠가 2, 3년 전일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네. 명칭은 수련이라고 하시지만 네. 사실은 피정의 한 형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챗GPT는 차례된 신부님의 지향하는 그 길로 음. 제가 구축한 이 모델이 맞다, 잘 맞다, 지향해 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어, 아유,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네,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나아가는. 네. 앞으로 우리 저기 샤르댕 프로젝트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어, 연계를 해서 해도 아, 네, 예, 예. 이 접점, 떼야르 신부님과의 접점 그런 걸로 또 아, 주제를 정해서 뭐 세미나를 해도 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 제가 샤르댕 신부님 관련되는 거를 챗GPT랑 나눠서 이렇게 포스팅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링크를 해드릴까요? 네, 네, 한번 네, 해주세요. 아, 예, 예. 좋습니다. 저희 예. 세미나 할 때 한번 또 발표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아, 아니 일단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이거 보고 네, 네, 네. 네.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정윤아 안나자매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하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 너무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게 음. 반성을 하면서요. 그 운동할 때 코어는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 성당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틈틈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바빠서 제대로 못해서 좀 그렇고
그때 십몇 년 전에 동의보감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이 우리는 걸어 다니는 박테리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딱 오늘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고, 그리고 이 신앙을 제가 그러면 어떤 지식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내 삶이랑 연결해야 될지 많은 숙제를 안고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지금부터 알면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게 시간의 축적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우리 저희 힐데가르트 자매님은 워낙 이제 이 앞서 나가신 분이시니까 워낙 학문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약간 비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채워져 가지고 쭉 나가시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고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세 번밖에 안 했어요. 벌써 이해하는 거는 아직 좀 힘들 것 같은 그게 당연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두 번 정도 그냥 주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은 그 다음 들으시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 듣고 다시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된 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녹화본을 다시 AI한테 돌려가지고 이제 요약 그 텍스트도 보내드릴 테니까 뭐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할 거리를 또 오늘 던져주셔서 정태근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오늘 어떻게 네, 예, 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다들 말씀하셨나? 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뭐 60년 걸렸는데 뭐 이거 그러니까요. 알아보니 맞아, 맞아. 60년 저희가 벌써부터 알면 안 되죠. 그죠? 뻔한 거를 가톨릭에 그냥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거 벗어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음, 가톨릭이 그 카테로고 뭐지? 뭐지? 바운드리 그 웬만한 철학 신학 수준 가지고는 그 가톨릭의 그걸 못 벗어나. 네.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가톨릭이 전부 그 미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필요해 그 당시에는 필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그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좀 불교나 가톨릭이나 맞는데 지금 볼 때는 그 방식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그치. 생각을 맞아. 갖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저기 힐데가르트 자매님 챗 GPT 쓰신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음.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인간 진화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카톨릭에서 이 샤르댕 신부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이제 서구에서 새로운 또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본 그 영상이 있어요. AI 시대에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리아 델리오 그 미국 수녀님 프란치스코 네. 수도회 네. 미국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그거 자료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그것도 보시면은 요즘 세태를 이해하는데 샤르댕 신부님이 얼마나 정말 앞서 나간 분이셨는지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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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뵐게요. 또 감사합니다. 봬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